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번에 봤었던 부여 이후에 다른 남쪽에 있는 나라들로 조금씩 내려가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냐? 자, 고구려로 넘어가서 고구려의 특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나라의 환경,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볼 건데, 여러분 이 고구려의 건국신화 혹시 알고 있나 모르겠네. 고구려 누가 세웠죠? 들어봤니?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주몽. 자, 고구려 주몽이 세웠는데 이 주몽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됐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부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여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부여 땅입니다. 그치? 이 부여 땅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부여 땅에 강을 담당하는 신 하백의 딸 유화, 얘는 유화입니다. 그죠? 하백의 딸 유화가 부여 땅에 놀러 왔습니다. 왜 강을 담당하는 신이 있는지 알겠지? 농사질 때 강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얘가 내려와가지고 해모수라고 하는 하늘신의 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늘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 유화와 해모수는 만나자마자 바로 이 뜨거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 뜨겁게 한번 놀아볼래? 라고 물어보면은 아잉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아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뜨겁게 놀자 하니까 좋아 바로 뜨겁게 놀자 하고 완전 뜨겁게 논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 이 장면을 보게 된 이 아버지 하백이 아니 어떻게 남녀가 부모 허락도 없이 그렇게 뜨겁게 놀 수 있느냐?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하고 하백이 유아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자친구가 내쫓겼으면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잘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친구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쫓겨나랑 안 놀 거야 하고 남자친구가 그냥 가버린 거야. 유화는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네. 해문수랑 뜨겁게 놀고 아기까지 가져버렸는데 이게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자막이 잘 안 나오네. 아이를 임신한 채로 갈 것을 잃어버린 유화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화는 어떡하지? 나 이제 좀 있으면 애도 나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어떡해?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슬퍼하던 유화를 누가 발견했느냐? 당시 부여의 왕, 금화왕이 이 유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 갈 데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 하고 이제 은혜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화왕이 유화를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유화한테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상한 빛이 자꾸 유화를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유화의 배를 비추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막 도망을 가봐도 계속 이 빛이 따라와가지고 유화가 결국 포기를 하고 그 빛을 계속 느끼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 유화가 이 기이한 일을 겪은 다음에 알을 낳게 된 거죠.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래서 태어난 사람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서 태어난 사람 없죠, 그렇죠?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축복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서 깨어난 얘가 주몽입니다. 주몽. 이 주몽인데 얘는 하늘의 신 손자지, 그치? 해모수 손자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강의 신 손자. 지금 바깥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자, 강의 신 하백의 손자고 거기다가 빛의 축복까지 받았죠, 그쵸?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활을 무진장 잘 쐈다고 하죠. 어느 정도로 활을 잘 쐈냐면 지금 여러분이라고 치면은 이 성내중학교에서 강동역 1번 출구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쏘을 수 있을 정도의 그정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야? 사실 주몽은 지금 금화왕과 함께 살고 있지만 금화왕의 진짜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을 질투하는 거야. 얘가 너무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능력이 좋으니까 혹시 아버지가 얘한테 반해가지고 얘한테 왕자를 물려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더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세지기 전에 얘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다른 왕 아들 왕자들이 얘 죽이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몽이 이 다른 아까 형들 진짜 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들의 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겠죠? 이 주몽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태니까 어디 도망을 가면서 계속 평생 도망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 정착을 해야겠지, 그치? 어딘가에 정착을 할 때 과연 어디에다 정착을 해야 되냔 말이야. 이 도망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숨기 쉬운 거에 정착을 하겠죠, 그렇죠? 다른 조건을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숨기 쉬운 데가 어디야? 당연히 숨기 쉬운 데라고 하면 평지는 아니겠지, 그치? 아까 부여 땅 같이 산도 하나도 없고 그냥 평평한 동네에다 숨으면 여러분 다 들켜요, 그쵸? 그러니까 주몽은 어쩔 수 없이 산 꼭대기,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게 됐습니다. 어디로? 여기로. 완전 산골이었던 당시에 졸본이라고 하는 동네에 정착해가지고 주몽이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 되겠습니다. 그죠?
자, 고구려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산골짜기에 정착을 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쫓아오기는 어렵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야? 사람 사는데 꼭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 농사가 안 되는 거야.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언제든지 이 부여에서는 주몽이 또 주몽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주몽이 싸울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을 걸 없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분노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급식 시간 전에 사람들이 제일 기분이 나쁘잖아. 그치? 거기다가 싸울 일도 많아. 그래서 고구려는 이 기록에 의하면 항상 나와 있는 게 얘네들은 굉장히 성깔이 더럽다는 식의 많이 써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식을 찾기 위해서 약탈도 하고 그 다음에 방어를 위해서 전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투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았고요. 단체로 싸울 일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단결을 위한 행사 같은 것도 개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자주 만나야 나중에 전쟁할 때 좀 같이 행동하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언제 만나느냐? 곡식을 거두는 가을에 기쁜 일이잖아. 그치?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밥이 모자란 동네인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가을에는 하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꼭 같이 만나서 이 자기들의 이 동질감을 높이는 행사를 벌이게 됐는데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부여에서는 제천 행사 뭐라고 불렀어요? 영고라고 불렀고 12월 한겨울에 했다 그랬지. 왜? 한겨울에 동물 잡기가 힘드니까요. 근데 고구려는 아무래도 농사를 워낙 중요하게 여겼지만 못하는 애들이니까 가을에 만나가지고 제사를 지냈으니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 갈게요. 자, 여러분 이 고구려는 전쟁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많아야 된다 그랬지? 기억나요? 머릿수가 많아야 된다. 군인 숫자. 자, 근데 여러분 군인이 많으려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많아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인구수가 많아야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농사를 지을 때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집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그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끔 농사 지을 게 힘들면 약탈도 해야 되고 다 사람이 많아야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우리 집에 있는 딸내미가 남자친구를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 얘만큼 농사 지을 사람이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이 시기 때는 결혼하면 보통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는 딸내미가 농사를 지으러 가버리면 결혼을 해서 가버리면 우리 농사는 대체 누가 지어?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어떡하라고 하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 그치?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바로 이 남편이 될 사람이 미리 결혼할 사람 집에 가가지고 서옥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겠죠? 그 집을 짓고 여기서 농사를 도와주고 일을 계속 해주고 하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딸내미가 평생 할 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같이 결혼을 하러 가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 제도를 서옥제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학습지 확인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몽이 압록강 근처에 졸본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를 잡고 고구려 왕이 됐고요. 제천 행사로 동맹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고 혼인 풍습으로 서옥제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확인됐죠? 자, 우리 이번에는 고구려 아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아래에 보면은 옥저,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옥저, 동해가 있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지역입니다. 그렇죠?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강원도에는 산이 많습니다. 산. 아주 높은 산이 많습니다. 그냥 동네 산이 아니라 정말 높은 산이 많아가지고 이 똑같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저기까지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1000m, 1500m 정도 되는 산들을 막 넘어다녀야 되니까 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산이 많은 지역 옥저와 동해는 여기저기에 이렇게 마을이 흩어져 있는 형태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 한번 넘어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2달씩 걸리는 거야. 하나씩 걸려. 여러분 지금 성내동에서 천호동 넘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지, 그치? 근데 이때는 옆마을로 가려면 막 2달, 3달씩 가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 자, 동해 옥자 사람들은요, 서로 같은 선조를 가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나 동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야, 옥저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서로 사실 별로 만날 일도 없고, 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동네 사람들과 그다지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같은 나라 사람이긴 해. 근데 옆마을 사람이랑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 갈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전혀 친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가뜩이나 마을들끼리 사이가 좀 그냥 그래가지고 단결도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구려 바로 위에는 이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진 고구려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항상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서 전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것을 약탈하거나 땅을 빼앗으러 자주 동해나 옥저에 쳐들어가면서 이 국력이 강해지기가 어려웠어요.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지도자들은 능력이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옥저가 고구려랑 싸워가지고 이기면 상관없는데 연마을이랑 연합하기 어렵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힘을 하나로 뭉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머릿수가 많아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랑 전쟁하면 맨날 집니다. 지면 사람들은 누구 탓하는 거야? 대장이 전술을 제대로 못 짰다. 뭘 잘 못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죠? 아니면 또 연마을이 뭔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우리 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연마을이랑도 사이가 아주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쵸? 부부끼리 사이가 좋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을들끼리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옥저와 동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하나 확인해 볼게요. 학습지로. 자, 읍군 또는 삼로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통치를 했는데 왕이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 대장들이란 뜻입니다. 동네 대장. 조금 정확하게 보면 읍군은 이 읍이라고 하는 시골의 한 동네의 군장, 대장이라는 뜻이고, 삼로는 말 그대로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 동네 대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겠어요? 그냥 나이 많으니까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별로 사람들이 지도자를 잘 믿지 않고 나라의 세력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 넘어갈게요. 산지가 많아가지고 마을끼리 서로 오고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마을끼리 그리고 가족끼리도 풍습이 다들 달랐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마을 안에서도 뭐 같은 가족 같은 마을 안에서도 그렇고 같은 다른 마을이면 더 그렇고,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마을은 하루에 2번씩은 인사를 서로 하는 게 예의야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야 우리는 하루에 2번 인사하는 건 그 욕하는 거라 생각해서 사형시켜. 이 서로 생각이 다르단 말이야, 알겠지? 여러분 사실 만날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꼭 만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이 다른 가족이나 다른 마을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얘네가 이제 이 마을에 왔는데 여기 마을의 특징이었던 인사 2번 해버린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야, 너 지금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죽으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항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다른 마을이랑 결혼할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가족끼리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되느냐? 미리 우리 집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가지고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결혼 제도가 생겼습니다. 봤죠? 여기 있던 애가 여기 와서 미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으니까 이 동네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민며느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풍습이 굉장히 뿌리 깊다 보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미리 가르치는 제도구나 라는 거 하나 확인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족끼리의 단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결이 잘 되는 우리 가족이 죽어서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지? 여러분, 무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덤도 가족끼리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공동으로 무덤을 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를 묻은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무덤을 다시 파서 어머니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무덤을 썼단 얘기지, 그치? 지금은 좀 생각하기 어렵죠,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실 여러분, 옥저보다 동해는 조금 발전한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자기 세력을 조금 더 키우기만 하면 우리가 고구려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슬슬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마을이랑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다른 마을이랑 친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 여러분 세상에 제일 친한 사람은 역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이 되지?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이랑 가족 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바로 결혼하는 거. 그래서 옆 사람들이랑, 옆 마을 사람들이랑, 옆 다른 사람들이랑 결혼을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을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을의 세력이 커지니까요. 그렇죠? 자, 이런 제도를 뭐라 부르냐면 족외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족,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결혼하자. 족외혼이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 알아둘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사이가 항상 좋으면 괜찮은데, 자,
우리 마을이랑 결혼을 안 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마을, 요 마을, 요 마을, 요 마을, 요 마을, 요 가족, 요 가족, 요 가족, 요 부족들이랑은 우리가 결혼을 하니까 친해. 근데 누구랑은 결혼 안 해? 얘네들이랑은 별로 안 친하지, 그치? 안 친한 부족들한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하나 우리 마을에 놀러 오면 야, 네가 고구려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뭐야, 그치?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서로 넘어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친하지 않은 다른 마을에는. 자, 이렇게 마을의 울타리를 한자로 쓰면 책임이라겠죠. 울타리를 넘어가면 화를 입는다는 거야. 이런 풍습을 우리가 책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자주 못 만나는 사람들은 만큼 이 농사가 끝날 시기에 많이라도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동해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제천 행사는 같이 지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천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부여는 영고였고 고구려는 동맹이었고 얘네들은 무천이네요, 그렇죠? 자, 이 정도까지 우리 확인했으면 이제 동해 옥저까지는 정리가 됐고 이제 세 나라 만지난 변화는 다음에 묶어서 한꺼번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볼게요. 자, 옥저의 혼인 풍습, 민면의 옥저의 매장 풍습, 가족 공동 무덤. 그 다음에 동해는 족외혼, 마을 풍습은 책화라는 게 있었다. 제천 행사 이름은 무천이었죠, 그렇죠? 자,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6교시에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가 많았습니다.